자, 우리가 전 시간에 가축이 폐사했다. 그러면 뭐 한다겠어요? 걔를 처리해야 준다겠죠. 자, 그 비용을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축사를 우리가 해체시키고 청소하는 비용을 잔존물 제거 비용.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용. 즉, 우리가 목적물이 폐사하면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당연히 주겠죠. 자, 돼지가 폐사했다. 소가 폐사했다. 그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줍니다. 그 보험금 플러스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비용 손해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자, 근데 이때 자, 이 비용 손해에 대해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305페이지. 그럼 5개가 있는데 자, 얘를 첫 글자만 따서 잔손, 잔대기 이렇게 잔손, 잔대기. 첫 번째가 뭐냐면 잔존물 처리 비용. 방금 우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자, 뒤에만 잔존물 처리 비용.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이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잔손, 잔대기.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이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 첫 번째 뭐 할 때만 주냐면 폐사할 때만 주는 거예요. 방금 우리 소에서 긴급 도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긴급 도축할 때는 잔존물 비용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사 시에만. 긴급 도축은 막 이렇게 차에다 실어서 우리가 도축장을 이미 가버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잔존물이 없잖아요. 폐사 시에. 폐사 시에만 주는데 어떤 돈을 주는 거냐면 첫 번째 줄이 있어요. 305페이지 첫 번째. 자, 그 폐사된 소를 연상해 봐요. 걔를 갖다 어떻게 해? 우리는 뭔가를 견인시켜야 되잖아. 장비를 이용해서. 그래서 견인 비용. 그리고 얘를 갖다가 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차에 싣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은 있잖아요. 사체를 땅에다가 요즘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엔 거의 다 물론 땅에 묻어요, 사실은. 근데 환경오염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메모를 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료로 쓴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기름을 또 우리가 기름을 뺀다든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고압으로 얘를 확 쪄버려요. 그럼 거기서 기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기름을 활용할 수 있겠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렌더링이라고, 렌더링. 고압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렌더링을 만약 했잖아요. 그러면 이 렌더링 비용도 줍니다. 근데 막 집에서 이걸 한다. 큰일 나겠잖아. 그래서 이 렌더링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자가 견인 비용이 막 1,000만 원, 2천만 나왔다. 안 줘요. 줘봤자, 고작 줘봤자 1시간당 52,276원 줘. 즉, 한계가 있어, 한계가. 얼마 이내에 주냐면 손해액의 10% 이내로 줍니다. 손해액 10% 기준이. 맥심이 손해액이 10%로 주되, 손해액이 10%예요. 손해액이 10%로 주되 어떤 비용을 주냐면 견인 비용, 차에 싣는 비용, 렌더링. 즉 매몰 비용, 뭐 대기 오염물질 제거 비용 이런 거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말 그대로 뭐예요? 손해를 방지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축사가 화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거야. 근데 나 보험 들었으니까 너 홀라당 타버려라. 이러면 안 돼. 즉, 불이 조금 났으면 내가 가서 뭐 해야 돼요? 소화기를 사용해서 얼른 꺼야 되잖아. 그러면 그 소화기 비용 발생하겠죠. 이 소화기 비용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손해 방지 비용. 즉, 손해를 경감시킬 때 들어간 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런데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 가축 있잖아요. 정기 검증을 했다. 뭐 예방약 있잖아. 예방접종했다. 기생충 방제 약을 줬다. 이런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관리 비용. 계약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비용이야, 걔는.
하단에 이런 것들 손해방지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자, 제가 축사를 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축사를. 그래서 제가 계약자 A입니다. A. 또 누구한테? 자, B가 누구냐면 보험회사야. B가 보험회사. 자, 근데 얘가 화재로 인해서 얘가 뭐가 됐냐면 완전히 전손이 다 홀랑탄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를 보험에 가입했어요? 1억을 가입한 거야. 그러면 계약자 A는 당연히 B한테 뭐 하겠어요? 보험금 청구했겠죠. 그러면 B는 이 계약자 A한테 뭐 했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A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냐면 C의 과실로 인해서 이 축사에 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는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청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A는 C한테 또 보험금을 받으면 네가 과실 돈 내라 하면은 A는 어때요?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을 못 받게 하죠. 그러면 이때는 A는 B한테 보험회사한테 청구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A는 C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면 손해를 배상받을, 즉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래 있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B, 보험회사가 가져가서 누구한테? C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를 갖다 무슨 권리라고 표현하냐면 대의권이라고, 대의권. 즉 대의권이라는 것은 이치를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이치예요? A의 권리를 B가 가져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의권이라고, 대의권. 그러면 이 B가 C한테 대의권을 행사하겠죠. 즉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대의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면 이때 A가 좀 뭐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뭐 주민등 내가 권리를 가져갔으니까 A가 뭐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다든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했다든가 뭐 서류를 뗐다든가 이런 비용이 발생했겠잖아요. 자, 그 비용을 줘야 되겠잖아, A한테. 자, 그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대의권 보존 비용. 어떤 서류 발급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대의권 보존 비용. 그리고 자, 이때 이 축사가 전선 불에 홀랑 탔다고 해요. 전체가 다 탄 거예요. 전선이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축사에 남은 거 있잖아, 남은 거. 잔존물 있잖아, 잔존물. 뭐가 남겠어요? 고철이 남겠잖아, 고철. 그럼 있잖아요. 이 보험회사한테 이 사람 1억을 다 받아갔어. 그럼 이 잔존물은 원래 누구 거예요, 이제? 보험회사 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돈 다 줬으니까. 즉, 잔존물은 이제 누구 것이 되냐면 보험회사 것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사를, 이 잔존물 고철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우리 저기 보험회사가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펜스 좀 쳐주세요. 소가 손 대지 못하도록. 라고 해서 펜스를 친 거야. 근데 이 비용을 누가 냈냐면 계약자 A가 낸 거야. 근데 그러면 이 펜스 설치 비용은 당연히 누가 줘야 되겠어요? 보험회사가 줘야 되겠죠. 자, 이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존물 보존 비용. 잔존물을 보존할 때 들어갔다. 잔존물 보존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해서 뭐 기타 비용이 들어갔다. 그 돈을 기타 협력 비용. 그래서 자, 비용 손해는 총 잔손 잔대기,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의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자, 이 내용. 자, 이 내용이 교재 306페이지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보상하는 손해였어요. 그럼 반대로 뭐겠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오시고, 자, 특히 자, 308페이지에서 자, 우리가 손은 도난을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도난을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즉 308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9번을 봐보세요. 9번. 원래 도난은 보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는 자, 9번의 도난. 즉 가에서 자, 9번의 308페이지 9번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가족들이 뭔가 거짓말 친 거야. 그럼 보상 안 해주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특히 차 있잖아. 차 309페이지 차 도난 손해가 생긴 후 며칠 30일 숫자 기억 30일 내에 발견하지 못했다. 보상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웠어요. 그때 소가 도난당했다. 보상 안 해줍니다. 차카 이런 것들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더 상세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 가보면 자, 특약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315페이지 특약. 자, 315페이지에 가보면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라고 해서 제가 이건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자, 얘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협정보험가액. 협정이라는 것은 협의하에 정해. 뭘? 보험가액을. 그래서 협정보험가액 특약. 자, 읽어볼게요. 특약에서 적용하는 가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업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협의하여 평가한 뭘? 보험가액을. 즉 사보험기간에 애가 폐사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너 얼마 줄 거니 그 금액을 미리 다 정해놔 버린다고. 그래서 평가한 보험가액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 금액으로 미리서 정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평가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모든 축정이 다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에서도 한우, 유구, 젖소, 종목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가입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자 누가 가입을 하냐면 거기 엄마소, 종비루, 엄마소 협정보험가액. 그 다음에 우리 젖소 중에서도 누구만 유량이 풍부한 젖소, 유량 검정 젖소, 젖소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돼지입니다. 엄마 돼지, 아빠 돼지. 돼지는 엄마 돼지, 아빠 돼지, 애기 다 돼요. 그래서 엄마 돼지, 아빠 돼지, 그 다음에 자돈. 이렇게. 거기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금류 중에서도 가금류, 종란을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닭을 우리가 종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시 우리가 오리, 새끼 오리를 또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그게 있잖아요. 오리알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키우는 것도 또 우리가 종오리가 있겠죠. 종오리. 얘들을 갖다 다 뭐라고 하냐면 종가금. 즉 이 애들이 결론은 뭐예요?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축종들이에요. 모든 축종을 다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유량 검정젖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얘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유량 검정젖소가. 유량 검정젖소라는 게 뭐니 그 말이에요. 결론은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이 풍부한 젖소예요. 일반 젖소보다 훨씬 우유가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유량 검정젖소. 자, 유량 검정젖소란 젖소 개량 사업소의 검정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이걸 또 어떤 우리 수강생님들은 젖소 중에서 까만 젖소인갑다.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도 계셔. 진짜 검정색이라 하니까. 근데 검사에 인정받은 젖소라 그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즉 농가의 기준이 있고요. 각자 개별 소의 기준이 있어. 한 마리당 소의 기준. 그래서 봤더니 자, 농가의 기준은 직전 5일. 즉 305일이 기준이야. 우리가 1년은 365일인데 305일 기준. 305일 기준에서 봐보니까 유량이 얼마예요? 10,000kg 이상이고 그 다음에 체세포 수가 몇 마리냐면 30마리 이하. 30만 마리 이하. 오케이.
30만 마리 이하일 때 우리는 얘를 그 농가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개별소 기준을 가보니까 개별소는 산차 300올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체세포 수는 얼마? 20만 마리 이하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유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체세포 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1년 중에 305일이냐면 결론은 60일은 있잖아요. 우리 저기 기간이야. 거식 기간이야. 우유를 생산하지 않아. 보온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온 기간이야. 근데 이 아기 돼지가 언제 감염이 되었냐면 12월 25일 날 감염이 되었어. 원로 TG로. 근데 바로 폐사 안 했어요. 얘가 시름 앓다가 한 10일 후에 폐사된 거야. 언제? 다음 연도 1월 5일 날 폐사한 거야. 이거 보상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겠잖아요. 이런 거. 보상해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되겠잖아요. 자, 그 내용이 제일 하단. 3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 주석으로 간 거 있어요. 주석으로 제일 하단에 49. 즉 봐보시면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 즉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한 보상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질병을 발생을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감염되어서 서면 통지했어요. 즉 12월 25일 날 우리 돼지가 TG로 지금 현재 감염되었습니다 라고 서면 신고해놨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뭐해도 폐사해도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30일까지 보상해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 가보면 돼지하고 가금이 공통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정기적 장치 연보장 특약, 폭염 재보장 특약이 있어요. 돼지하고 누구하고요? 가금하고.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돼지하고 가금류가 공통으로 가입 가능한 특약을 모두 쓰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공통으로 가입 가능한 특약을. 그러면 봐보면 첫 번째, 자 우리가 폭염을 가입하려면 반드시 정기적 장치 연보장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기적 장치 연보장 특약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자, 전기시설. 즉,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례기, 배전반. 자, 이런 것들 우리는 모두 다 전기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즉,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즉 애들이 고장나서 질식사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닭이나 돼지가 손해 발생, 즉 폐사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정기적 장치 연부장 특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때 얘는 보상을 어떻게 주냐면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포인트. 자요. 여기 뭐가 난방기가 고장났어. 근데 그 고장 날로부터 몇 시간? 24시간 이내에 돼지가 폐사했을 때 보상해 준다. 24시간. 자, 그 다음 폭염 보겠습니다. 자, 돼지 역시 가금이에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보험 목적 수용 장소의 지역에 반려된 폭염특보. 자, 폭염특보라는 것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폭염특보에 하루 전부터 보상해 줍니다. 왜냐면
폭염이 발령되면 그 전날부터 막 더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폭염 발령됐는데 어제 죽었어요. 걔도 보상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폭염 발령 전 하루 전부터 해제 다음 날, 해제 24시간 이내 폐사됐을 때 보상해줄게 그 말. 자, 폭염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에 걔를 특보라고 표현합니다. 발령 1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다음 날까지 보상해준다 그 말이에요. 다음 날까지. 그럼 예를 들자면 자, 폭염주의보 발령일이 25년 7월 20일이야. 그 다음 폭염 해제일이 2025년 7월 28일이야. 근데 나의 보험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폭염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소리냐면 25년 7월 19일부터 25년 7월 29일까지라는 소리. 하루 전부터 다음 날까지 이 사이에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다. 보상해줄게 그 말. 자, 이해되셨나요? 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봐봐요. 자, 거기까지 원래 여기가 기본이야. 자,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그 문구. 자, 그 문구. 자, 나의 보험기간이 2024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부터 2025년 7월 27일까지가 내 보험 기간이야. 내가 이렇게 보험 가입해놨어. 1년.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자, 폭염 발령이 되었어. 발령이 언제가 되냐면 2025년 7월 24일 날 발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폭염 해제가 언제가 되었냐면 2025년 7월 29일 날 폭염 해제가 되었어. 해제가.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폭염의 보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을 해줄 거냐? 지금 그 말이야. 자, 2025년 7월 23일부터 언제까지? 응? 응. 자, 그 문구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27일. 27일까지. 그냥 막 선택해요. 괜찮은 게. 네. 28일부터 27일까지. 응, 또 30일까지. 오케이. 우리 선생님 30일까지. 네, 30일. 2025년 7월 30일. 자, 거기 문구 해석할게요. 다시. 다 단서조항 단.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뭘 본다? 폭염특보 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폭염특보 해제일을 찾아와요. 해제일. 그럼 여기서 지금 폭염 해제일을 찾아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폭염 해제일. 폭염 해제일이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보험기간 종료일로 바뀌어버린다고. 지금 원래는 해제가 29일이지만 종료일이 언제예요? 아, 이게 답이 아니야, 이게. 7월 28일인데, 내가. 네. 폭염 해제일이 언제라고요? 종료일이 된다고. 그럼 종료일이 언제예요? 보험기간 종료일. 7월 27일이 된다고. 7월 27일이 해제일이 되는 거야. 폭염 해제일. 근데 아까 우리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 언제부터? 하루 전부터 다음 날까지. 이건 원칙이야, 대원칙. 그래서 자, 하루 전부터. 자, 해제일이 그럼 7월 27일이 됐잖아요. 해제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자, 이때의 폭염의 보장 기간은 자,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그 단서죠. 이게 해제일을 찾아오셔야 돼. 해제일을. 해제일. 폭염 해제일이 결부라고요? 지금 결론은 뭐냐면 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종료가 다 끝난 이후에 해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보험 기간 종료일을 뭘로 본다? 폭염 해제일로 본다. 이 문구. 근데 항상 해제 다음 날까지 보상을 하니까 원칙이. 하루 전부터 해제 다음 날까지.
이건 이제 대원칙이야, 폭염에. 이 사이에 누가 대지나 가금류가 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다. 그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자, 그 다음 우리 말, 시수마, 번식, 저태, 선천성, 불임, 확장, 보장, 특약. 자, 여기에서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자 319페이지 가보시면 말, 운송위험, 확장, 보장, 특약. 지금 말을 운송하다가 생긴 손해예요. 거기에서 가나 다에서 다. 수탁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후 며칠? 14일. 자, 14일 이런 숫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자, 경주마 부적격 특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경주마 보온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 자, 우리가 말에서 주계약에서 폐사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폐사의 사유가 자연재해 보상합니다. 화재 보상합니다. 질병 보상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질병의 단서조항이 뭐가 있었냐면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으로서 폐사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특약이 이런 주계약에서 이렇게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여러분 경주마가 올 초부터 보험 가입했을 때부터 아프 있는 애는 경주마는 거의 없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주마에 한해서는 이 특약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한 다음에 5일 만에 질병으로 폐사해도 뭐 하겠다?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걔를 갖다가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 경주마가 이 특약을 가입하면 질병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사해도 보상해 주겠다 그 특약이라는 겁니다. 경주마만 해당되는 겁니다.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 자, 그 다음에 사슴양이 가입하는 거 폐사,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꿀벌이 가입하는 특약이 질병. 꿀벌은 질병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딱 2개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질병이 낭충, 봉화, 부패병, 부저병입니다. 자, 이걸 보상을 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꿀벌에서 먼저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전염병이야. 얘는 전염병. 얘가. 그럼 전염병인데 우리가 2종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전염병 보상 안 해준다 해도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 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꿀벌은 벌통으로 보상해요. 벌통으로. 그냥 워낙 꿀벌은 작으니까. 그럼 여기에 그냥 벌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벌통이. 그러면 이 벌통 안에 들어있는 누가 꿀벌이 뭘로 인해서 낭충봉화 부패병에 감염이 되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얘가 개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 2개가 낭충봉화 부패병에 감염이 된 거야. 근데 얘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3, 4번으로 감염될 염려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얘 2개를 얼른 소각시켜 버렸어. 그때도 보상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가 자 하나, 둘, 셋, 4번째 가보시면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폐사된 경우 당연히 보상되지만 가로치고 감염된 벌통이 소각시켰을 때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꿀벌은 우리가 양봉이다 한봉이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양봉 한봉이 있는데 자 양봉을 다른 말로 계량종 우리 한봉을 재료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계량종 양봉이요. 양봉을 보상받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한봉을 보상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 양봉 계량종에서는 자 특히 무슨 내용이냐면 소비란 말 소비가 몇 매 있을 때 보상해 주냐면 3매 이상 있을 때 걔를 갖다 우리가 벌통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봉은 뭐라고 그랬냐면 봉군. 봉군이라는 것은 그 하단에 가보시면 설명이 들어있어요. 봉군이라는 것은 그 하단에 주석에 가보시면 벌물이야, 벌물이. 우리 벌집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은 소비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봐요.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판때기 있잖아. 일명 판때기. 판 있잖아. 판. 그 판에가 벌들이 막 붙어 있잖아. 거기서 꿀을 만들잖아. 그 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라고, 소비. 그 인터넷 한번 검색해, 소비해봐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 판이야, 판. 이렇게 판이 붙어, 거기서 벌들이 막 붙어서 살아. 근데 이런 판때기가, 판이요, 이런 판. 이런 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얘를 소비라고 해요, 소비. 자, 최소한 이 벌통에 소비가 몇 매 이상일 때, 3개 이상. 3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걔를 갖다가 벌통으로 인정해. 왜냐면 어느 정도 벌이 살아있어야 된다. 벌이 거기 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소비가 3개 이상 있을 때 걔를 갖다가 피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량종은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한봉은 봉군이 있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자,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눈으로 인해서 보상 안 받는 특약이 설해선의 부호장. 근데 이 설해선의 부호장은 우리가 2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소해는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어요. 어디만 있었었냐면, 대지하고 가금. 즉, 돈사하고 가금사에만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요. 설해선의 부호장. 그러면, 우리가 1과목 가축에서는 우리가 1과목 가축에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럼 1과목 가축에서는 지금 뭐가 우리가 나왔냐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물이 뭐니? 그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험료를 어떻게 우리가 산정할 거니? 그럼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거니? 그리고 이 보험료에서 다른 보험료가 산정하는 방식이 좀 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인트가 뭐였냐면 보상하는 손해, 즉 면부채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거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우리 특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과목 가축은. 얘가 이제 1과목 가축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과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축이 보험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만약에 폐사라든가 긴급도축 이런 것들 보상하는 손해에 의해서 뭐 하게 되거나 폐사나 또는 긴급도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애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줘야 돼요? 보험금을 줘야 되겠잖아요. 이 보험금 산정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2과목 가축이에요. 즉 2과목 가축에서 이제 보험금을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자 2과목 가축을 볼 거예요. 2과목 가축. 2과목 가축을 가지고 오는데 빨간색 교재를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빨간색. 2과목 가축 보험금 산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오늘 가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